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대통령과 가족들이 묵었던 청남대 침실이 20년 만에 민간에 개방됐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체험형 숙소로 전면 개방됩니다. 청주시의회 다수당이 된 국민의힘이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결정하면서 여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만 골라 제동장치를 끊고 달아난 용의자. 붙잡고 보니 일감을 더 받으려고 일부러 범행을 저지른 배달기사였습니다. 정자교 붕괴 이후 오래된 교량을 계속 쓰기보다 새로 놓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소홀은 여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묵었던 청남대 침실이 20년 만에 민간에 개방됐습니다. 대청호 수물민 등이 우선 초청됐는데 리모델링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교육체험형 숙소로 전면 개방될 예정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지은 지 20년 만인 지난 2003년 민간인 출입이 허용된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 개방은 됐지만 5명의 대통령과 그 가족, 귀빈들이 묵었던 본관 내부 관람에는 제약이 많았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침실에 발을 들일 수 없었고 사진 촬영조차 금지돼 당시 국가 원수의 생활상을 느끼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청남대가 개방 20년 만에 금단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동안 관람객들은 이곳 객실 문 앞에 서서 내부를 살피는 데 만족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직접 방 안에 들어가 귀빈들이 했던 것처럼 하룻밤을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시범 개방 대상은 본관동 1층 손님용 객실 5곳, 대통령의 부친부터 경호실장, 대통령과 사돈관계에 있던 대기업 총수들, 장관 등이 실제 묵었던 방입니다. 대청댐 건설로 고향을 잃은 수몰민 등 시군 추천으로 선발된 10명이 첫 이용객으로 초청됐습니다. 진짜 무슨 큰 대접받는 거, 대통령? 뭐 그런 대접받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어요, 진짜. 여기서 잔다는 자체가. 청남대의 마지막 경비대대장을 지낸 배병국 씨 부부도 개방 직전까지 자신이 지켰던 방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시엔 청남대 인근 마을 관사에서 생활하며 내부 숙박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감히 함부로 출입을 하거나 접근을 하거나 그런 곳이라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20년 만에 또 이렇게 직접 와서 하룻밤 잔다는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가슴이 뭉클하고. 충청북도는 대통령 부부 침실을 제외한 본관 2층의 5개 객실도 기록물 이관과 내부 정비를 마친 뒤 교육체험용 숙박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호실 직원들이 쓰던 건물의 객실과 현재 사무동으로 쓰는 별관 내부 단체실 등 11개 객실도 리모델링을 거쳐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 개정안과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면 하반기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유료화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안개가 핀 대청호를 보게 될 것이고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별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아름다운 호수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청남대가 반쪽의 개방이었다면 이제 온전한 개방으로 나가게 됐다. 내년 준공 예정인 리더십 교육문화원까지 문을 열면 청남대에서 수용 가능한 하루 숙박 인원은 146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다만 교육문화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선 내부 조리가 불가능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은 청남대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보궐선거를 통해 여대 야소가 된 청주시의회가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또 시끄럽습니다. 다수당이 된 국민의힘이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개입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사태로 공석이 된 4석의 상임위원장을 다시 뽑는 청주시의회. 민주당 추천과는 관계없이 의장 직권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후보자들을 다시 결정했습니다.
결국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지원을 받은 임정수 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 복지교육위원장에 임은성, 농업정책위원장 최재우 의원 등 3명이 선출됐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 포임되신 임정수 의원님, 임은성 의원님, 최재우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시건설위원장 후보로 결정한 김영근 의원이 후보 자격을 거부하면서 결국 한 자리는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도시건설위원장 후보였던 이영신 의원은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다른 상임위원회로 강제 배정됐습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장을 안 해더라도 도시건설위원회에 남아야 된다. 소각장을 막아야 된다. 그것이 지역 주민들의 뜻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다수의 횡포로 의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성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많은 의원들은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합의를 통해서 좀 가야 될 부분이었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다릅니다. 의회 파행을 불러온 민주당이 별다른 고민도 없이 기존에 사퇴한 의원들을 상임위원장 후보로 다시 추천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님께서 기존의 의원님을 4분을 계속 그대로 해달라. 저희가 이견이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야 동수의 균형이 깨지면서 시작된 국민의힘 독주에 민주당도 강한 반발을 예고하면서 청주시의회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배달 오토바이만 골라 제동장치를 끊고 달아난 사건 보도해드렸었죠. 경찰이 용의자를 붙잡았는데 알고 보니 또 다른 배달 기사였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일감이 줄자 경쟁 오토바이가 운행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자정 무렵 우산을 쓴 한 남성이 배달 대행업체 앞을 지나갑니다. 2시간 뒤 다시 나타나 주차된 오토바이 제동장치를 공구로 끊고 사라집니다. 이날 같은 피해를 입은 오토바이만 6대. 한 배달기사는 제동장치가 끊긴 줄 모르고 배달을 나갔다 다치기도 했습니다. 브레이크를 잘른다는 거는 거의 살인이나 다름없는 거죠. 오토바이는 바퀴 2개, 브레이크 하나 믿고 다니는 건데. 경찰이 CCTV 추적 끝에 9일 만에 4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알려졌는데 동기는 다른 배달기사와의 경쟁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사그라들며 배달 일감이 줄자 호출을 많이 받기 위해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겁니다. 심지어 본인이 소속된 대행업체의 오토바이까지 가리지 않았는데 재물을 손괴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배달 업계의 어긋난 경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청주에서는 한 대행업체를 두고 탈세로 곧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허위 문자가 배포됐습니다. 이 때문에 가맹점 수십 곳에서 계약을 해지당하자 경찰에 고소했는데 대포폰까지 사용해 누가 문자를 보냈는지 추적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불법 체류자 명의까지 도용해가면서 이런 문자를 보낸다는 게 코로나가 끝나고 비수기다 보니까 이런 사태까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들어서면서 지난해 12월 기준 배달앱 매출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00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대전 스쿨존 음주 사건을 계기로 충북경찰이 내일부터 다음 달까지 음주운전과 스쿨존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충북경찰청은 스쿨존은 물론 봄 행락철 관광지 주변으로도 단속 범위를 넓혀 음주운전과 신호 위반 등을 단속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14일 낮 스쿨존 등 12곳에서 진행된 음주운전 불시 단속에서는 면허 정지 4명, 면허 취소 1명이 적발됐습니다. 또 1월부터 3월까지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7건이 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정훈 영동군 의원이 영동군 간부 공무원과 술자리 폭행 시비에 연루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성명을 내고 자성하고 반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갈등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잘못된 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당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분당 정자교 붕괴 이후 오래된 교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계속 사용하기로 했던 교량을 새로 놓기로 검토하는 등 달라진 움직임을 보이는 지자체도 있는데요. 하지만 관리 소홀은 여전합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성군 금왕읍을 가로지르는 무국교. 금왕에서 대소로 가는 방향의 인도 난간이 불안해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다리 난간은 휘었고 차도와 인도를 나누는 경계석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다리 난간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합니다. 이렇게 조금만 힘을 주어도 크게 흔들릴 정도로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반대쪽 인도 역시 경계석 콘크리트가 부서졌습니다. 위험스럽게 보이는 다리 위를 어린 학생들도 매일 오갑니다.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도 그렇고 좀 위험이 있어서 좀 빨리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량도 많고 다리를 건너는 사람도 많지만 아무런 안내판이나 경고 시설이 없습니다. 언제부터인지 혹시 보셨어요? 한 20일 넘었죠. 그 뒤에 뭐 안전조치 이런 건 없었나요? 없었죠. 이게 다죠. 취재가 시작되자 음성군은 뒤늦게 모종 선반을 갖다 놓은 게 전부입니다. 문제는 무국교 자체의 위험성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사업을 하면서 다리를 받치고 있는 교각이 얕게 묻혀 있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즉 교각이 집안 단단한 곳에 고정된 게 아니라 하천 바닥에서 1.5에서 2m 정도만 내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상 준설을 위한 시험 탑하기 중에 교각 기초가 노출되었고 하상 준설 계획구보다 교량 기초가 높게 위치되어 있어 음성군은 무국교를 아예 다시 놓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럴 경우 현재의 다리보다 높아져 상가 진출입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있어 하천 정비 기본 계획을 바꾸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문제점을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중앙부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월 중 수장관리위원회 심의 예정입니다. 심의가 끝나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2019년 시작된 무국 자연재해 개선 사업은 애초 내년 5월이면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무국교 재가설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며 사업 기간과 사업비가 늘어나는 이중고를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북도 내 국립대학교 총장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충북대학교 제22대 총장으로는 투표 결과 1순위였던 고창섭 전기공학부 교수가, 한국교통대학교 제8대 총장으로는 윤승조 건축공학과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이 두 곳 모두 신임 총장 임기는 4년입니다. 이로써 충북대는 전임 총장 임기 만료 이후 8개월 만에, 교통대는 10개월 만에 총장 공백 사태를 벗어났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내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와 야마나시현을 방문합니다. 도쿄에서 열리는 세계 한인무역협회 대표자 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한인 경제인을 대상으로 기조 강연을 하고 수출 상담회를 열어 도내 기업의 수출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 지사는 또 야마나시현을 방문해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경제와 관광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충북 청주FC가 창단 이후 첫 번째 충청 더비에서 홈 경기 첫 승을 노립니다. 충북 청주FC는 오늘 청주 종합경기장에서 충남 아산FC를 맞아 K리그2 8라운드 경기를 갖습니다. 이번 시즌 충북 청주FC와 천안시티FC가 K리그2에 합류하면서 기존 충남 아산FC와 충청 더비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시즌 개막에 앞서 충북 청주FC 최윤겸 감독은 비록 신생팀이지만 충남 아산과 천안에는 지고 싶지 않다며 라이벌 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향정신성 의약품 수면제를 먹이고 다른 남성과 공모해 성폭행한 2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 형사 2부는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한 혐의로 20대 남자친구와 범행을 공모한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피의자는 교제 기간에 불법 영상물 170여 개를 촬영 제작한 뒤 60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애초 경찰이 적용한 특수강간 혐의보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 강간 등 상해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직지 원본의 국내 전시를 위해 프랑스와의 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출장 중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직지 원본 전시 개막 행사에서 축사를 한 이범석 청주시장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장을 초청하는 등 과감한 협력을 통해 고인쇄 박물관의 직지 전시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또 내년 10회 직지상 시상식은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정부 공모에 선정돼 2025년까지 200억 원을 들여 탄소 저감 반도체 융합부품 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합니다. 청주 오창 충북 테크노파크에 연면적 2,500제곱미터 규모의 센터를 지어 탄소 저감을 위한 핵심 부품과 센서 등을 시험 평가하고 관련 기업에 맞춤형 기술 교육을 하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첨단 반도체 기술을 적용해 기업의 탄소 저감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수출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시행한 전국 시도교육감 공약 실천계획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매니페스토 본부는 지난 1월부터 공약 실천계획과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충북교육청의 공약 수는 46개로 적었지만 임기 내 완료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돼 SA 등급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광주와 대전, 강원, 경남 등 4곳입니다. 충주시가 개인 택시 신규 면허를 2010년 이후 13년 만에 발급했습니다. 충주시는 택시 10년 무사고 운전과 동일 회사 7년 이상 근속 중인 법인 택시기사 6명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대상자 3명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법인 택시기사의 이직 증가로 충주 지역의 법인 택시 가동률은 면허 대비 60%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유럽파 점검에 나선 클린스만 감독이 셀틱 오형규 선수의